안녕하세요. 책 읽는 편PD입니다. 제가 책 컨텐츠를 꾸준히 올리고 싶었는데 핑계지만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느라 꾸준히 올리지를 못했어요. 최근에 그 스토너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혹시? 스토너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됐는데 지칠 때 읽으면 굉장히 좋은 명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읽고 나서 더 지치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한 남자 조교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이 결국은 결혼도 실패하고 아이와의 그런 관계에서도 조금 결국은 좀 실패하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교수로서의 삶도 결국 실패하고 삶을 마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끝까지 그 미련을 버리지 않고 읽다 보면 희망적인 내용이 나올 거야 하면서 읽었지만 결국은 안 나오고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덮고 나서 고민이 많아졌어요. 사실은 1965년에 나왔다가 그때는 큰 각광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서 좀 역주행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화제를 받게 되었고 다들 명작이라고 손꼽는 이유가 있을 텐데 대체 무엇일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이 책에서 3개의 명문장이 남았습니다. 한국어로 된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 묘사가 굉장히 세밀하더라고요. 스토너의 장모님에 관한 표현이에요. 그런 감정이 그녀의 삶에 워낙 깊고 넓게 배어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도 누그러뜨릴 수 없을 것 같았다. 가늘고 높은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절망이 느껴졌다. 그래서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 같았다. 처음에 그 결혼을 허락을 받으러 갈 때 그런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만났을 때 그런 감정을 표현한 부분인데요. 뭔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장모님의 삶을 꿰뚫어 보고 나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굉장히 세밀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에 남았던 문장은 스토너에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 아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내가 실제로 결혼한 이후에 좀 허황된 삶을 좇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갑자기 손님을 많이 초대한다거나 집 인테리어를 다 바꾼다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걸 보고도 스토너는 묵묵하게 본인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손님들을 그렇게 부르고 나서 뭔가 또 감정의 변화가 생겨서 손님을 맞이하러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학생들을 맞으러 나오지 못한 것을 사과하며 그녀가 아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이렇게 거듭 사과하는 것이 아내의 부재를 설명해 주기보다 오히려 강조한다는 사실을 그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고 자신의 침묵이 설명보다 덜 구차해지기를 바랐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정말 아니에요 라고 부정을 하고 싶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명하지만 나의 그 뭔가 부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서 오히려 그 허점이 더 크게 부각되는 그런 상황 왠지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도 아내가 아파서 그래요. 뭐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하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집에 아내는 부재하는구나, 심리적으로 아내와 거리가 멀구나 라고 오히려 상대들에게 본능적으로 깨닫게 만들었다. 이런 깨달음을 표현한 모습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스토너가 늘 이제 아내에 대한 그런 실망에 시달리다가 이제 짧은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눴다. 아무리 놀아도 지치지 않는 아이들 같았다. 그렇게 봄날은 흘러갔고 두 사람은 여름을 고대했다. 저는 이 전체적으로 책을 읽었을 때 스토너가 진정 행복했던 순간이 거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잠깐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서 조금 슬프긴 했어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분명히 행복하다는 표현이지만 봄날은 흘러갔고 여름을 고대한다. 이 문장에서 이 행복마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직감이 오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여운이 길게 남았고요. 사실은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제가 명작에 대해서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특별한 얘기가 없고 늘 우리가 그렇듯 좌절하고 이겨내고 또 좌절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그래서 스토너를 읽으면서 살림남의 주제와도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왜 그런 남의 소소한 삶까지 내가 다 들여다봐야 되냐. 그리고 실제로 그런 비난과 매주 맞이하면서 저희는 구성을 하고 방송을 만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스토너는 결국 명작이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살림남도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좋은 평가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 12가 지난주에 이제 종영을 했습니다. 12가 편성된 이후에 살림남의 성적에도 영향을 받는 걸 보고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그러면서 월급을 왜 받냐, 월급 받을 자격이 있냐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살림남의 소유주는 아니에요. 지금 KBS라는 큰 집단에 살림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것은 직장으로 따지면 한 부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살림남이라는 부서에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큰 회사에서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드라마를 편성하기로 결정을 사실 한 거예요. 12도 그렇고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 방영되는 이영애 씨 주연의 은수 좋은 날 역시 회사에서는 큰 제작비를 들여서 꼭 성공을 시켜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 살림남 시간대를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비키는 것은 저도 그 PD로서의 책임감을 다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저희도 항의를 해봤고 편성팀에 찾아가도 봤지만 결국에는 큰 회사의 결정을 저희가 뒤집을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오리온이라는 초코파이로 유명한 회사가 있잖아요. 그 초코파이를 만드는 초코파이 부서의 담당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리온에서 초코파이는 이미 너무 잘 팔리고 안정화돼 있지만 신상품을 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감귤파이를 신상품으로 띄워야겠다. 초코파이가 좀 그래도 판매가 탄탄하니까 그 생산 라인에 감귤파이를 잠깐 깔아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절대 안 됩니다. 초코파이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라고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반항하면서 휴가도 가보고 다른 회사 가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회사의 결정이고 저는 따라야 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켜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저의 말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의 항의는 꾸준히 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좀 흔들림 없는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있어야만 사실은 저희는 원래 시간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좀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12의 그래도 러닝타임이라고 하죠. 이 드라마의 전체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1시간 정도 뒤로 좀 밀렸더라면 이 은수 좋은 날은 이 러닝타임이 조금 더 길다고 해요. 그래서 10시 45분으로 살림남 편성이 변경됩니다. 너무 늦죠. 너무 늦고 저도 저희 시청층이 보시기에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것을 너무 알고 있어서 참 답답한데요. 이게 답답하다고 계속 얘기를 험담 아닌 험담을 했을 때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뭔가 그렇게 반포기한 사람처럼 어둡게 있을 때 출연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 좋은 영향만은 아니더라고요. 설령 제 속이 타들어가더라도 저는 굉장히 밝게 잘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스토너도 여러 가지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본인의 교수로서의 삶을 놓진 않았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제가 살림남을 맡는 동안은 최소한 그 소임은 다 했다라는 평을 나중에라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도 너무 속상하시겠지만요. 10시 45분으로 변경된 저의 시간도 많이 조금 홍보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대가 옮겨져도 보고 싶을 만한 프로그램과 주제를 담도록 더 고민을 치열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무겁게 마무리를 해서 마음이 좋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곳을 찾아주시는 여러분들께 가장 정확하고 빠른 소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싫은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저는 이번 주도 열심히 제작을 해서 토요일에 멋진 프로그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